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남자를 처음 만난 건 대학 때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이름에서 성을 떼서 부르는 걸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친하지 않은 사람이 그렇게 부르면 아무 사이도 아닌데 친한 척하는 것 같아서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일 제 이름을 너무 편하게 부르면 주의를 주곤 했었죠. 그런데 남자는 제가 그렇게 주의를 주는데도 계속해서 제 이름에서 성을 떼고 불렀었고, 저를 엄청나게 따라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계속 제게 만나자고 적극적으로 대시를 했었던 사람이었고요. 그런데 저는 남자에게 그 당시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생긴 것부터 제 스타일이 아니었었고, 그리고 무작정 들이대는 것 같아서 제게 좋은 인상을 주지는 못했었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남자의 성격이 좋다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본 남자는 여자들에게 여지를 좀 많이 주는 그런 사람이긴 했었습니다. 이걸 교우 관계가 좋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땐 그저 가벼워 보였고, 이 여자 저 여자 다 찔러대 보는 암튼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게다가 불편하다고 내 이름에서 성을 떼고 부르지 말라고 했는데도 제 이름을 천연덕스럽게 부르며 사람들이 있어도 상관하지 않고 제게 사귀자고 만나자고 좋아한다고 말하는 그 뻔뻔함도 진솔해 보이지 않았었고요. 나 너 좋아한다고. 아, 형, 알고 있죠? 내가 땡땡이 좋아하는 거. 아, 그런데 내 마음을 받아주질 않아요. 나 진짜 땡땡이 때문에 미쳐버릴 것 같은데 내 마음을 안 받아줘요. 형이 좀 말해줘요. 내가 땡땡이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니다, 사랑하는지. 제게 고백을 하다가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하면 지나가는 선배를 붙잡고 모두 들으라는 식으로 저리 이야기를 합니다. 하물며 모든 선배, 후배, 동기 포함 남자들에게 절대로 저를 건드리지 말라고, 땡땡이는 내 여자라고 내가 찜을 해 두었다고 그리 떠들어대던 남자였죠. 저는 그런 남자의 모습이 너무 싫었습니다. 깃털처럼 가벼운 그 입이 너무 싫었어요. 저는 좀 진중하고 차분한 사람이 좋은데 제 이상형과는 정반대의 남자였었고 좀 나댄다고 해야 할까요? 암튼 그런 사람이었기에 저는 남자의 마음을 끝까지 받아주지 않았죠. 제가 다른 남자와 연애를 시작했을 때 그 남자는 군대를 가버립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저는 남자를 보지 못했고요. 그러다가 친한 동기의 결혼식에서 아주 오랜만에 남자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원래 같으면 제게 먼저 다가와서 말을 걸 사람인데 다른 동기들에겐 다 말을 걸면서 제게는 걸지를 않는 거예요. 일부러 그리 행동을 하는 것이 눈에 보였었는데 남자는 끝까지 제게 인사말을 건네지 않더라고요. 뭐 그때 상처가 좀 되었나 보다. 아는 체를 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내가 미운 건가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든지 말든지 했었는데 그날 집에 돌아간 저는 남자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친구에게 물어봐서 전화를 한다는 남자는 술에 잔뜩 취해 있었고 그냥 푸념 같은 말들이었습니다. 너무 취했고 감정적인 말을 해서 술이 깬 다음에 통화를 하든 만나든 하자 했고 분명 술에 취해 약속한 날짜를 잊었을 줄 알았는데 약속 전날 전화가 오더라고요. 내일 땡땡 카페에서 7시 맞지? 너 혹시 잊은 거 아니지? 뭐야? 나는 이후에 연락도 없고 아무 말이 없길래 술에 취해서 기억 못하는 줄 알았지. 기억하고 있었어? 당연히 기억을 하지. 그리고 내가 전화를 안 했던 건, 너는 막 들이대는 사람 싫어하잖아. 그래서 그냥 전화 안 하고 있었던 거야. 만날 약속을 했으니까. 아, 그렇구나. 그래, 내일 얼굴 보고 이야기하자. 그날 왜 나를 그렇게 아는 체를 안 했는지 솔직히 나 궁금하거든? 다음날 만난 남자는 조심 또 조심을 하더라고요. 대학 때 알고 있었던 모습과는 좀 달라 보였는데
처음으로 제게 좋은 인상을 갖게끔 만들더라고요. 그날 저를 아는 체를 하지 않았던 이유는 제가 짐작한 부분이 맞았습니다. 제가 미웠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말고 다른 남자와 연애를 시작하던 제게 배신감을 많이 느꼈었고, 잊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 얼굴을 보자마자 다시 그때 기억이 났다면서 자기가 좀 쪼잔하게 굴었던 것 같다고 사과를 했고, 후회가 돼서 전화번호를 물어봐서 술김에 전화를 했다 하더군요. 나, 너 진짜 많이 좋아했었어. 그리고 너의 그 까탈스러움도 좋았고, 남자들한테 철벽치는 그런 모습도 좋았고, 그런데 내가 그땐 너무 장난스럽게 너한테 다가간 것 같아. 나는 그렇게 유머스럽게 다가가면 너가 받아줄 줄 알았는데, 뭐, 내 패가 잘못된 거였지. 통할 패가 아니었는데, 망한 패였는데, 계속 들이댔으니까. 그때처럼 호들갑을 떨지도 않았고, 그래도 나이가 들어 그런지 뭔가 진중해 보이기도 하고, 처음으로 남자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는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바로 교제를 시작한 건 아니었지만, 그때 남자가 참 많이 애를 쓰긴 했었어요. 저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요. 더 튕기다간 너무한 여자? 아니면 남자 가지고 노는 여자? 라는 소리 들을까 싶어 저는 남자의 마음을 슬쩍 받아줍니다. 사실은 좀 더 빨리 받아주고 싶었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좀 더 애달게 하고 싶은. 그렇게 남자와 저는 연애를 시작하게 되고 연애하는 동안 느낀 건 이 남자 은근히 괜찮은 사람이었네 였습니다. 자상했고 친절했고 무엇보다 참 재미난 사람이더라고요. 원래도 그랬겠지만 그땐 제가 남자의 진면목을 몰라봤던 거였었고 아니 관심조차 가지려 노력을 안 했던 거였었고 이제서야 이 사람의 진가를 알아보는 거구나 싶었어요. 저도 남자를 많이 좋아하게 되었고 좋아하기 시작하니까 모든 게 다 좋아 보이더라고요. 3년을 연애하는 동안 남자는 한결같았고 이런 남자라면 결혼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쯤 그는 제게 프로포즈를 합니다. 저는 당연히 그 프로포즈를 받아들였고요. 당시 저희 아버지는 오랫동안 예식장을 하시던 분이었어요. 그곳에서 결혼을 하면 돈도 절약되고 그리고 딸이 결혼한다고 하는데 더 신경을 써 주시지 않겠어요? 남자도 당연히 그곳에서 하겠거니 생각을 했었고 저 또한 그랬었죠. 일정을 아버지에게 여쭤봤고 예식을 치를 수 있는 시일을 보니 딱 8개월 뒤쯤이나 되더라고요. 아, 그래? 좀 더 일찍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때밖에 안 된다고 하셔? 아, 그럼 뭐 어쩔 수 없지. 대신에 자기야, 우리 그냥 같이 살까? 결혼도 할 것이고 양가 인사도 다 드렸는데 요즘엔 결혼식 전에 그냥 같이 살잖아. 나는 자기랑 너무 같이 살고 싶거든. 요즘 추세도 그렇고 그리고 부모님도 허락을 하셨기에 남자가 마련한 신혼집에 신혼살림을 넣고 저희는 함께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조촐하게 식구들 모아놓고 약혼식도 하고요. 그냥 같이 살면 모양새가 좀 그럴듯 싶어 나름 격식을 갖춘 것이죠. 어차피 결혼해서 가장 준비가 필요한 건 결혼식 자체잖아요. 저나 남자가 나서서 하지 않아도 전문가인 아버지가 계시니 든든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한 달 만에 신혼 살림을 꾸려 결혼식은 하지 않은 결혼 생활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한 4개월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남자의 그 어린 동생 신우이와 시어머니가 호들갑을 떨며 저희 집에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저와 남자에게 어떤 기사 하나를 보여주는데 그 기사 사진엔 엥? 아버지 예식장 사진이 걸려 있었고 그리고 기사 말머리엔 결혼하려는 사람 없어서 예식장도 줄도산 이렇게 써져 있는 겁니다. 분명히 제가 봐도 아버지 예식장의 사진이긴 했는데 분명 그 아래엔 기사와 관련이 없다라는 문구가 써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호들갑을 떨면서 혹시 망한 거 아니냐고 8개월 뒤쯤이나 가능하다는 건 혹시 시간을 벌려고 그런 것 아니냐고 막 난리를 치는 겁니다.
아니, 만일 우리 아버지 예식장이 망했다고 치자고요. 그럼 다른 곳에서 결혼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만일 그런 상황이었다면 저희 부모님이 제게 미리 말씀을 하지 않으셨겠어요? 그냥 모르쇠로 일관을 하신다고? 뭐니? 망한 거니? 아니, 아무리 연관이 없다고 해도 이런 기사에 사진이 나오는 거 보면 무슨 연관이 있는 거 아니냐고. 그리고 이상하긴 했어. 그 딸내미 결혼한다 하는데 그 예식장 주인이면서 바로 결혼식을 못 치러준다는 게 말이나 되니? 너 얼른 전화해봐라. 얼른 전화해보라고. 아니, 어머니, 그런 일이 있었다면 제게 말씀을 하셨겠죠. 그런데 저는 들은 바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분명 써져 있잖아요. 기사 내용과는 무관하다고? 언니, 그렇게 말하지 말아요. 부모님이 모르쇠로 일관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진짜 우리 이거 사기 결혼 당하는 거 아니야? 얼른 전화해봐요. 얼른 해보라고요. 아, 진짜 다들 왜 그래? 아니, 아무 연락을 못 받았다고. 진짜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떨어? 오빠. 진짜 오빤 너무 모른다. 오빠가 이 언니 좋아 죽는 건 알겠는데, 그렇게 좋은 혼처자리 다 마다해놓고, 오빠 좋아하던 내 친구 기억해? 걔, 의전원 갔대. 내가 여자 얼굴 보지 말라고 했지. 의전원 갔으면 걔 앞으로 의사 되는 거라고. 걔가 그렇게 오빠 좋다고 했었는데, 진짜 이게 뭐냐? 만일 사실이 아니라고 해도 너무 불안하잖아. 너무 깨림칙하잖아. 안 그래? 어? 의사? 걔 진짜 의전원 갔대? 정말? 아, 이제는 좀 관심이 생겨? 그리고 이 기사 만일 이 언니 집이 아니라고 해도 그렇게 될 운명이긴 해.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잖아. 그럼 결국 문을 닫게 되는 거라고. 부잣집 좋아하네. 옛날이야 부자지. 지금 예식장은 줄도산 행위라고.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걸 몰라요. 이렇게 몰라요. 아니, 정말이니? 걔가 정말 의사가 되는 거래? 의전원 같다고? 아이고, 걔가 너 그렇게 좋다고 따라다니지 않았었니? 아니, 정말이야? 기사 하나 보고서 달려온 사람들인데 갑자기 이제 제 앞에서 남자를 좋아했던 여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의전원을 갔다고 졸업하고 나면 의사가 되는 거라고. 그런데 남자도 관심을 가지더라고요. 뭔가 잘못되었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잣집이라는 그 말도요. 그리고 아직 확실하지 않은 정보를 가지고 망했다, 사기 결혼이다 등등 이라고 말하는 그들도 이해가 가질 않았고요. 설령 그렇다 치더라도 저렇게 말하는 건 아니지 않나요? 자기들끼리 상상을 하면서 이렇게 된 것 같다, 저렇게 된 것 같다. 왜냐하면 아버지에게 전화를 했지만 받질 않으셨거든요. 결국 부산을 떨던 시누이와 시어머니는 남자를 자기들 집으로 데리고까지 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기들도 식구들끼리 의논을 해야겠다면서요. 저는 집으로 가면서 부모님 그리고 언니에게 전화를 했지만 아무도 받질 않았고 너무 전화를 안 받으니 이상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그날 운수가 참 없는 날이었습니다. 그냥 타이밍이 그렇게 되려고 하니 그리 된 것뿐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조상신이 도왔다고 해야 할까요? 부모님과 전화가 되었고 상황이 어찌 된 것인지 파악한 후 그리고 제게 있었던 일들도 부모님에게 말씀을 드린 뒤 저는 남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직도 통화가 되질 않네? 그런데 당신은 오늘 거기 있을 거야? 오지 않을 생각인 거냐고. 저기 있잖아. 다들 가지 말라고 하네. 무슨 일이 터지긴 했나 보네. 나도 전화를 했었는데 아무도 받질 않더라고.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났으면 우리는 끝나는 건가 보지?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린 함께해야 하는 거 아닐까? 내가 너를 사랑하지만 그래도 망하면 좀 그렇긴 하지. 엄마가 그러는데 파혼을 하자고 하시네. 솔직히 우리 결혼한 것도 아니고
혼인신고를 한 것도 아니잖아. 만일 망했다 하면 잘못되었다 하면 파혼을 해야 하는 걸 아시더라고. 그래? 파혼하고 당신은 그 의전원 다닌다는 그 여자를 만나고 그렇게 당신을 따라다녔다며. 아, 여기서 그 말이 왜 나와? 내가 잘못되라고 한 건 아니잖아? 그렇잖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긴 건지 모르겠지만 요즘 세상의 기운은 결혼하는 거 아니라고 하시네. 너한테 너무 면목이 없다. 저는 파혼을 통보받았습니다. 그런데 제 잘못이 아니잖아요. 불쌍한 척은 안 했지만 기울어진 집안에 보탬이 되라고 남자는 제가 드린 신혼살림을 사는데 들인 비용 전부를 돌려줬고 그리고 자신의 파혼을 통보했으니 위자료 명목으로 3천만 원을 더 얹어서 주더라고요. 그렇게라도 해야 자기 마음이 편할 것 같다면서요. 이게 하루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좋다 하고 따라다니던 남자였는데 같이 살기까지 한 남자였는데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나를 정리한다고? 확실하게 망했는지 아닌지도 확인하지 않은 채? 하긴 뭐 연락이 안 된다 했고 저 또한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하니 망했다라고 밖에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기울어진 결혼이라 저는 남자가 챙겨주는 거 다 받았습니다. 몽땅 다 받았어요. 그리고 제 짐을 챙겨 그곳을 빠져나왔죠. 저희 집으로 가기 위해서요. 자, 이제 그날의 진실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아버지는 종일 바쁘셨던 게 맞아요. 그 기사 사진을 보고 알아챈 고객들이 전화를 엄청 해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기사가 그 날짜에 나온 게 아니라 정확히 3일 전, 3일 내내 시달렸던 아버지는 결심을 하셨다고 합니다. 예식장을 정리하기로. 그래서 동종업계 분께 그간 잡혀있던 고객들을 모두 인계를 했고 불편해하는 분들께는 약간의 위로금도 전달하셨다고 합니다. 그 사진을 기재한 신문사를 고소까지 하셨고요. 결국엔 예식장 문을 닫은 건 맞지만 지금 그 예식장 자리엔 복합 쇼핑몰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 망해서 예식장 문을 닫은 것이 아니라 업종 변경을 하신 거였죠. 지금 사진 한 장 보고 이런 소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망하면 어쩌냐 사기 결혼이라는 말을 하더라 라고 했더니 아버지는 나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것처럼 계속 행동을 해봐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쪽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싶으시다면서요. 돈을 이체받고 집으로 가니 결국엔 믿을 건 우리 가족밖에 없구나 라고 하셨고 앞으로의 행보를 그날 들을 수가 있었던 거죠. 남자 쪽에선 아무런 전화도 없었습니다. 사실 전화를 할 일도 없었겠죠. 그런데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남자가 제게 전화를 걸어온 거예요. 아직 다 그대로야. 당신이 넣어둔 살림살이도 그렇고 우리 여보의 빈자리도 그대로라고. 다시 돌아오면 안 될까? 이 말 정말 어렵게 하는 거야. 알아. 어렵게 하는 거. 아빠한테 들었어. 오늘 우연히 아빠 만났다며. 건물 많이 올라갔지? 그거 보고 전화하는 거 아니야? 어? 아니야. 그게 아니라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주변에 너무 휩쓸리는 바람에 일을 그렇게 처리했어. 내 마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 당신이 더 잘 알잖아. 내가 그날 뭐에 씌었었나 봐. 나는 정말 그러고 싶지 않았었거든. 당신 옆에 있고 싶었었거든. 여보? 여보라는 말은 하지 말아야지. 아, 그렇구나. 그랬었구나. 그런 마음이었구나. 그런데 예식장 문 닫은 건 사실이야. 그런데 망한 건 아니고 작게 쇼핑몰 할 수 있는 건물을 지으시고 있는 중이지. 너도 눈이 있으니 봤을 거 아니야. 아, 그리고 1층엔 약국, 2층엔 병원 자리라고 하던데. 의전월 출신 여친이랑 잘 되면 얘기해. 좀 저렴하게 넣어줄게. 뭔 소리야, 의전원이라니. 아, 걔 결혼할 사람이 있었어. 아니, 나한테는 아무 관심이 없었다고. 그리고 나도 관심 없었고. 아, 그렇구나. 그런데 나랑 무슨 상관? 우린 이미 끝이 났고 피해 최소화하면서 너랑 정리를 했기 때문에
너한테 악감정은 없어. 그런데 이런 전환 좀 불편하다. 망하지 않은 전 여자 다시 붙잡으려 하는 속물 같아서 네가 그런 속물일 린 없잖아? 암튼 혹시나 그 전화 출신이랑 잘 되면 얘기해. 내가 저렴하게 좀 해달라고 부탁할 테니까. 그 일 아니면 내게 전화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알겠니? 전 남자야? 그 길을 지나던 남자는 공사 현장에 있던 아빠를 만났고 아빠에게 이야기를 들은 듯 했어요. 망했을까봐 걱정할까 싶어 말을 해주는 거라고. 망하지 않았고 네가 한때 사랑했던 내 딸 더 잘 지키기 위해 이렇게 건물을 세우고 있다고. 그러니 조금이라도 걱정을 했다면 할 필요 없다고 그리 말을 해줬다 합니다. 한 번 정도는 남자의 전화를 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 한 장이 그렇게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줄도 몰랐었고요. 친구들은 안 믿습니다. 정말 그 사진 한 장으로 파혼이 결정된 거냐고. 두 말 없이 그냥 돈 주고 가라 하더냐고. 남자는 저를 좋아하긴 했던 거였을까요? 제 결론은 그 옛날 제가 너무 철벽을 쳤었으니까 그냥 저를 소유하고 싶었던 욕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진짜로 사랑을 했다면 저렇게 쉽게 저를 놓을 일이 없었겠죠. 이혼보다는 파혼이 낫다 했고 요즘 이혼 흠도 아니니 그냥 제 파혼도 흠 아니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선을 보면 당연히 파혼 경험 이야기하고 왜 파혼을 했는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제 파혼 사유 이해해주는 남자 만나서 연애도 하고 있고요. 대신 결혼은 천천히 그리고 자세히 관찰하고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건지 아니면 그저 욕심인지 아니면 우리 집 재산인지 말이죠. 아, 이렇게 사람을 속물로 바꿔놓다니. 아니, 그 전 남자, 그가 좀 원망스럽긴 하네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대신의 장미였습니다.